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박지은입니다.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은 상황입니다. 충남 대전 특별법, 국민의힘은 지자체장과 주민 반발을 근거로 반대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선통합, 후보안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통합 이후 재정 권한 이양을 어떻게 담아낼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국비 지원과 특례 조항이 법 제도 속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과 주민의사 반영 문제까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행정통합특별법의 현재 상황과 남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야 순서로 소개합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대전 충남은 이 부산 경남처럼 이번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주민 투표를 즉각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의 뜻에 반하는 통합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선거 앞두고 졸속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모두 보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위해 여야가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충남 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법안 소위를 거쳐서 어젯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은 건데요. 이제 남은 절차는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입니다. 이 행안위 전체회의 가결의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성일종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행정통합은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과 충남이 합치자, 통합을 하자 해가지고 법안을 내놓으니까 이게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 또 부산 경남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함께 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대전 충남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또 이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됐냐면 국가 대개조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했느냐. 12일 날 10분 만에 이 4건을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네 건을 처리하는데 10분씩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지금 쟁점이 많습니까? 재정 권한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지금 중앙의 권한을 어떻게 이양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할 조차도 안 주었고, 또 공청회 할 때 충남 김태흠 지사께서 가서 발언을 요청하니까 발언도 못하게 했어요. 아니, 통합을 하자고 법안을 낸 지자체 장들입니다. 제일 먼저 낸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장의 발언권조차도 주지 않는 이 국회가 이러한 졸속 통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선통합 후 지원을 하겠다, 후 개정을 하겠다 그러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법안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가의 대개조 사업이고 어마어마한 미래에 관련된 사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할 때 이 법안에 대해서 잘 보고 가야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낸 법안하고 또 민주당이 낸 법안이 있고 또 다른 지역도 낸 법안이 있으니까 예. 그 법안들의 장단점을 다 비교 보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야지 이거를 여당이 왜 서두릅니까? 또 이걸 개정한다고 그랬어요. 개정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입법을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것을 법안을 내놓고 여당 스스로가 이거 잘못됐으니
다시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야당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선통합하고 후 개정하자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책임을 지는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책임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 4건에 대해서 10분씩도 토론을 안 하고 지방정부의 도지사의 의견도 듣지도 아니하고 이걸 통과를 시키냐는 거지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너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전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장철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속도로만 따지면 저희도 굉장히 시간이 없었고 빨리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광주 전남은 더 빨랐거든요. 대구 경북은 도대체 며칠 사이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경북은 이렇게 쌍수 들어서 환영하고 광주 전남은 해도 된다. 근데 우리 대전 충남은 하지 말아야 된다. 법이 다른가요? 내용이 다른가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 그 이장훈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정말 감사하게도 일찍부터 이 통합에 대한 제안도 주시고 성일종 의원님이 대표 발의도 해주셔서 저희는 참 많은 토론도 하고 저희 당도 이 정부와 정말 조문 하나하나까지도 법원 발의 과정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은 솔직히 저희들보다도 훨씬 시간이 없었어요. 거의 뭐 죽이는 의견 수렴은 그만두고 법안도 정부랑 한마디 상의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대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정부 질문 때 제가 천재 이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걸 위대한 일이다라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한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경북의 이철우 도지사.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좀 도와달라. 꼭 하게 해달라. 이러다가 대전 충남만 못하면 정말로 충청도 핫바지 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행안위에서 어저께 그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지자체 장들이 반대한다라는 이유로 이 저희 대전 충남 법안 통과시킬 때만 주호영 의원님과 서범수 의원님 두 분 빼놓고는 다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 마지막 마무리를 정말 이 활용점정을 그래도 이 합의하면서 좀 이 본회의 때만이라도 좀 좋게 갔으면 그래야 우리가 이 통합을 대전 충남뿐만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의 큰 미래를 설계하는 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명절도 있고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라도 뭐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하는 문제나 우리 여야 사이에서의 더 이 나은 소통의 문제들은 조금 더 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 건 정말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거는 정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통합하자는 거예요. 왜 통합을 안 합니까? 하는데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지금 분권이라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권력을 분산하는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가 다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조세권 다 중앙정부가 100%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을 봐보면요. 미국이나 일본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을 나눠서 걷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지방 분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전부 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권한을 조세권을 지방으로 이양해달라고 하는 게 이번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 어떤 것도 저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왕에 이 지방 분권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나요? 대구 경북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법안을 내니까 거기 쉬웠겠죠. 카피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 그 전에도 이 부분은 두 개가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어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알맹이가 뭐냐? 중앙정부의 모든 세금을 다 걷어가고 이거를 그저 찔끔찔끔 이 지방정부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얼마나 구걸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법인세의 50%, 양도세 100%, 부가세의 5%를 지방정부에서 거둘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양보를 해서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통합을 했었을 때 지방정부에서 이걸 배분해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 4년 동안 3.7조씩 1년에 말은 20조 준다 그랬어요. 근데 대안 내는 것은 1년에 5조가 아니고 3조 7천억이에요. 3조 7천억씩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도 가가지고 이제 교부세 이거 좀 더 주십시오 하고 맨날 빌어야 돼요. 아니 우리 장 의원님 시장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 매번 그렇게 하실 겁니까?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안 짜실 겁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거가 지금 또 하나 대전 충남에 있는 국회의원들 저희가 이 법안 내면서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한 사람도 다 반대했어요. 지금 민주당 안이 잘 돼 있습니까? 저희 당의 안이 잘 돼 있습니까? 저희 당 안이 훨씬 더 좋지요. 세금을 이양해달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우리 장 의원님이 이 통합시장이 되더라도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도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수입을 알아야 어머니께서 이 살림을 짤 때 얼마 생활비 쓰고 예금을 하고 이런 걸 계산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 대개조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하자. 그런데 이걸 한 법안당 10분 토론도 안 하고 지방정부에 도지사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선 통과시켜 놨는데 이거를 왜 우리 충청도만 안 하냐. 이건 그런 논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부 재정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10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정부 재정 지원, 특히나 우리 통합특별시에 지원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이번에 통합특별법을 하면서 세법 개정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던 뭐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나 뭐 지방소비세 등등을 어떤 식으로 구조를 잡을지는 더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세법 개정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뭐 어저께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중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재정 지원의 안정성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세법이라는 게 이게 통합법에서 모든 조세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뭐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세법 개정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여야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다만 아까 이제 성일중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신 거는 성일중 의원님의 의견이고 제가 이제 오전에 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주호영 의원님께서 지금 시도지사가 극렬 반대한다. 그래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분명히 언론이나 방송이나에서는 이 김태흠 지사나 이장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사 표명은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하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께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셨나라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극렬 반대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조호영 의원님께서 앵안위에 또 지금 속해 계세요. 그 앵안위에서 논의를 하셨던 조호영 의원님께서 지금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이 극렬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전 충남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저희 의총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 또 우리 충청도의 의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대구의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충남은 천안 아산이 수도권화가 돼 있어서 여긴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GRDP가 높더라. 인구가 늘어나더라. 근데 대구 경북은 GRDP가 대전 충남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렇게 한 2배 정도 떨어지더라. 그러니 우리는 이걸 좀 서둘러야 되겠다. 왜 일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이야기는 우선 대전 충남으로 보시자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들어와야 될 세금에 대한 예측 추계가 없이 수입에 대한 예측 추계 없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장철민 의원님 어제 민주당이 그 통과시킨 그 법안 속에 재원 계획이 있습니까?
해원 계획이 있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제가 대중질문하는 거 그때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1, 2차 재정분권을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방소비세에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저희가 4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지방재정들을 확충해 나갔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뭐 무슨 세금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재정분권의 사례들처럼 정말로 부가가치세의 50% 정도를 아예 지방소비세로 넘겨준다라고 하면 뭐 거의 뭐 지금 얘기하시는 법인세 뭐 등등 합친 것보다도 많을 수도 있는 양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오히려 안정된 재정 운영이 가능해서 이번에 차라리 뭐 재정 지원 TF를 저희 민주당 그 이재명 정부와 당에서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구체적인 논의가 잘 안 되면 이번에 그냥 아예 특별법 통과시킬 때 지방소비세의 정말 50%는 우리 다 이번에 주겠다 통합시로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국민의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로 이 저희 기재부하고 이 싸워 나가는 과정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의원님, 그 법안이 저희 법안입니다. 법인세 50% 달라는 거 하고 양도세 100% 넘겨달라는 거 하고 부가세 5%를 지방으로 쓰게 해달라고 저희가 난 법입니다. 아니 근데 법인데. 저는 솔직히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는 좀 이견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수익에 대한 얼마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예측 추계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원 대책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재원 없는 법안 봤냐는 거예요. 지금 교부세가 내국세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대전시 충남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네. 재정 지원을.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서 전체 세수 내국세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지금 교부세로 지금 배분하고 있나요? 교부세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방재정의 22% 정도를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부세도 내국세가- 있고 지방소비세도 있고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많아가지고 자, 네. 아닙니다. 내국세가 343조예요. 그런데 19.2% 정도를 약 60조 정도 넘는 금액을 지금 교부세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지방 교부세율로 자, 얻는 그래가지고 세원이요. 이것을 네. 지금 17개 시도한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맨날 필요할 때마다 가서 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방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법안에다가 이런 세 금액을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찬성하셨잖아. 네. 그게 저희 당 법안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대전 충남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관련된다. 그러니 이것을 법안에다가 아예 넣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법안을 다 버려버리고 세원에 대한 대책도 아무것도 얼마를 주겠다는 것도 없이 그것도 없이 지금 어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 성일종 이거를- 의원님께서 제 말씀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셔서 자,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당 보고 받으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법 체계가 일반적인 행안위에서 행안부에서 다루는 법으로 세금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인세든 다른 어떤 조세들도 세법 개정을 해야 되고 세법을 따로 만들어서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해서 사실 국회 본회의로 따로 가야지 저희가 일반적인 이 행정부와 관련된 법에 세금 문제를 다 담는다는 건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 안 맞아서 저도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법이 아니, 필요하다라는 장 거는 의원님. 정확하게 동의하는데 아니, 장 의원님. 그거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장 된다. 의원님. 그거는 우주 의원님 더 잘하시잖아요. 아니지요. 그 지금 장모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특별법에는 세원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인세나 뭐 양도소득세 바꾸려면 그러면- 법인세법을 바꿔줘야죠. 그러면 이 법을 왜 바꿉니까? 왜 만듭니까? 특별법은 저희가 행정권한, 산업특례, 그리고 어떤 복지 관련된 특례, 이런 어떤 특례들을 종합해서 만들고, 재정대책은 뭐 방금 얘기한 지방소비세법 개정이라든지
법인세나 다른 어떤 세법 개정들을 통해서 특히나 이번에 저희가 그 일종의 이제 통합교부세를 만들기로 했는데 일종의 교부세율을 일부 조정할 필요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이 지방교부세법에 대한 부분도 일부 또 바꿔야 되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내에서 주장하는 건 특별법은 우리 행정권한에 대한 특례 위주로 하고 예. 이런 어떤 법안, 이 세법 개정 패키지를 한꺼번에 통과시키자. 네. 그게 우리나라 지금 법 체계에 맞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정리를 좀 지금 우리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말씀은 전혀 네.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금 세금에 대한 배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도 예. 제가 얘기를 했고 또 이 지방분권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재정 권한입니다. 재정 권한을 지방에 줘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중앙정부가 다 갖고 있어요.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산업단지가 잘 됩니다. 옆에 한 10만 평 정도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절대농지란 말이죠. 아니면 이게 그린벨트이거나. 근데 이런 권한을 전부 다 중앙정부가 지금 농림부나 환경부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방정부의 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도 이거 좀 카메라 담아주시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권한을 지방으로 좀 넘겨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나 절대농지 같은 경우 그런데 세금에서부터 통합을 위한 중앙 심사 예타 면제하는 것까지 이거 무슨 얘기냐? 저 농촌 지역으로 가면 의료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료원 같은 경우 증축하고 할 때에 장비 넣고 할 때 500억이 넘어가요. 생명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근데 500억 이상 넘어가면은 중앙정부의 예타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시도지사한테 넘겨줘야지요. 그런데 이런 걸 안 넘겨줘서 이번에 넘겨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 여기에 그 지방 그 경찰청장 임명권도 안 남겨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권한을 이번에 특별법에 담은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넘겨주질 않고 중앙의 권한은 그대로 놓으면서 4년 동안 한시적으로 1년에 5조 범위 냅니다. 5조도 아니고 그래서 3조 7천억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거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더더욱 지방 분열법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거는 이게 이 통합을 위한 대한민국을 하나를 놓고 농촌과 도시의 이러한 일극 체제로 되는 수도권에 대한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일극 체제를 벗어나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한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지방정부끼리 싸우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하나도 안 넘겨주겠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이게 지방 분열법이지. 네. 이게 어떻게 저도 이런 충분히 법을- 이해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말 다 이해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밥상 위에 올라온 음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반찬 투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밥상 엎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것들 뭐 다시 요리하고 마련을 해야지 여기에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좋아하는 거 없어. 라고 한다고 엎어버리면 네. 정말로 관주 전남하고 대구 경북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밥상에 올라가기 전에 어느 자료를 살 건지 예산은 얼마인지 또 오늘은 어떤 밥과 어떤 음식에 무슨 반찬을 먹을 건지 미리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그 제도의 틀을 바꿔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영원하면 지금- 그 밥상 받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대로 봐서 집을 질 때 설계를 잘해야 지금 좋은 건물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함께 자, 마무리될 때까지 더 잘 해보시죠. 그런데 지금 설계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집을 지차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보완 입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 충남하고 저 광주 전남 대구 경북하고는 또 상황이 약간씩 틀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시장을 나오시겠다 그러는데 대전 충남에 더더욱 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셔야지 지금 다른 지역 한다니까 우리가 털커덕 받겠다고요? 저는 그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국가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을 놓고 보는
국가 대개조의 사업입니다. 우리 대전 충남이 먼저 제기를 했지만 이게 다른 지역에서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 이게 국가 대개조 사업이 됐는데 지금 집권 여당이 이걸 졸속으로 다 처리해놓고 야 밥상 왔는데 맛이 없다고 그냥 엎어버리는 얘기 이건 맞지 않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이 도대체 얼마나 바뀐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 법안과 함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당초 발의했던 법안들은 이 조항이 296개 그리고 326개 조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대안으로 올라온 법안들을 살펴봤더니 390개 조항에 15개 부칙 그리고 명칭은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 법안으로 이제 대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을 놓고 먼저 설계도를 잘 짠 다음에 법안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선후 관계를 놓고 지금 여야가 조금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법안들이 좀 어떤 재정 지원을 담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법안을 좀 살펴봤더니 이 지원하여야 한다 정도의 수준으로 정리된 게 맞습니까? 대안에서는? 그건 아까 보신 대로 조항이 엄청나게 많아서 네. 이제 일종의 이 의무 조항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만들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남아 있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 이제 일각에서 아마 충남과 대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우리가 광주 전남에 비해서 이렇게 부족하냐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통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산업적인 특례에 있어서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서 어떤 산업을 더 집중적으로 특례를 부여하고 지원할 거냐는 건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다만 이런 어떤 권한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일종의 이제 행정 우리 부처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재정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 통일적으로 우리 광주 전남, 우리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이 법안들에서 다 일괄해서 정리했고요. 네. 지금 이제 이 본회의에 법사위 거쳐서 이제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들은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서만 차이가 남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잠깐 띄워드렸는데 국가의 행정과 재정 지원 부분을 할 수 있다 정도의 이제 조문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여쭸던 건데 네. 추후에도 또 법안 소위 과정에서 강행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첨가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되게 길게 얘기한 재정 지원에 그렇죠, 대해서 맞습니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저도 정말로 100% 동의하는 그렇습니까? 이야기입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법 체계상 특별법이 아니라 세법을 세법을 그냥 개정해야 바꿔야 된다. 한다. 그래야 이게 영원히 정말로 안정되게 정말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기존에 있는 세법이랑 충돌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세법은 따로 있고 특별법에서 이 세법을 건드려 버리면 이게 이제 국가 전체 재정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그쪽 법을 바꾸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니, 약간 그러면 방향은 같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굉장히 틀린 얘기입니다. 이 해야 한다.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지금 네. 지방 분권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금 걷고 있는 우리 대전 충남에 있는 법인들이 세금을 낼 때 100% 법인세를 중앙정부에 납부를 합니다. 이것을 50대 50이든 6대 4든 그 비율을 나눠가지고 지방정부에 납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일본,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는 거고 해야 한다예요. 저희 법안은. 예. 예를 들면 그게 아주 강행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방 정부의 세원을 그렇습니다. 직접 달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또 이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절대 농지를 바꾸어 가지고 공장을 좀 지어야 되겠다.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가가지고 지금은 중앙 정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걸 언제 이렇게 행정이 완스톱 시대를 하고 행정 이 인허가가 완스톱 시대인데 매번 가가지고 가서 이거를 가서 어떻게 이렇게 맨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시장한테 그 권한도 넘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다가 해놓으니 통합시장이 가가지고 매번 가가지고 조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분권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할 수 있다. 민주당 안이 권한을 주는 거. 이 법을 민주당이 지금 통과를 시킨 겁니다. 아니 분권을 하자면서 지방 분권을 하자고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분권이 되냐는 거예요.
기본 원칙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해야 한다라고 해놓고 5조가 아닌 뭐 1,000억만 준다. 이래도 해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좀 복잡한 얘기라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법 체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가 지금 부가가치세 자체보다 이거를 투자를 기업들이 하게 되면 환급하는 금액이 되게나 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가 우리 대한충청이 직접 걷는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투자를 대한충남 밖에다가 한다라고 하면 지금 세법상으로는 사실은 환급을 해줘야 돼요. 우리 대전 충남에서 얻어야 되는 조세인데 이게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어떤 지금 이 국세와 관련된 세법들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를 줄지를 명확하게 세법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그냥 지속적으로 드린 거고 그러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고 5조, 10조 지원하는 거가 낫지. 해야 한다라고 하고 뭐 생색내기용 1,000억, 2,000억 지원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말로 조세와 관련된 세법 개정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재부가 솔직히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의견도 비슷하니까 힘을 합쳐서 정부와 함께 좀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바람을 장 갖고 의원님 있는 말씀이 맞지 않는 게요. 세법을 정리한 후에 해야 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세법은 그 위에 정리하겠다 그러면 세법을 정리하고 난 후에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저는 아니 통과시켜 놨잖아요. 지금 이미 저질러 가지고 이미 그냥 민주당이 그냥 두드려 버렸습니다. 방맹이로. 지금 우리가 특별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 이게 몇십 조가 들어갑니다. 도저히 국가가 중앙정부가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왜 할 수 없느냐. 500억 이상 되니까 예타 면제가 안 되잖아요. 경제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가 특별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통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전 충남 이 통합도 특별법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조세권에 대해서 이양을 일부를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아니 여기에 지금 추후에 이 조세 체계가 안 맞아가지고 추후에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특별법이라고는 법 취지가 뭡니까? 이 일을 빨리 추진하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서 법적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을 권한을 담아서 특별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 충남에서 있는 법인들 여기서 살고 있으면서 땅 팔고 집 팔았을 때 나오는 양도세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이니 이런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만큼을 그 징세권을 지방정부에 넘겨달라는 건데 이게 왜 법인세 내는 거하고 지금 양도세 내는 그 각각의 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장하신 내용만큼 이번 법안에 다 담지 못했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심지어 제가 요구했던 사항도 100% 관철을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광주 전남은 100개가 넘게 날라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부동의한 게 130개가 넘었었나요? 대구 경북도 거의 뭐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대구 경북도 지금 군공항 문제나 이쪽은 오히려 호남이 광주 전남 안에 들어가 있는데 대구 경북은 빠져 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도 지금 통과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 분권을 통해서 이 5급 3특 체제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천재이루 위대한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지금 뭐 다 다른 지방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100% 만족하지는 예. 않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아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지금 총리가 대정부 질문 때 나와가지고 반대를 하면 이번 6월 선거에는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그저께 전화를 했죠. 식사하시자고. 장 대표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나요? 법사위를 열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되는 사심제 그리고 법 왜곡죄를 기습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행안위 열었는데 그게 개의 시간이 10시 28분이었어요. 그런데 10시 29분 11분 만에 이게
정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리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11시 24분에 속개를 해가지고 이거 10분 만에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당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선거에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이 사법 리스크를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뉴스를 분산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 밥 먹자고 그러고 이 행정통합 이거를 각각 지역에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 틀리지요. 산업의 특성이 틀리고 거리가 틀리고 발전의 어떤 여러 가지가 틀리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뉴스를 분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금 이런 사법 리스크를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거로 끌어다가 국민의 눈을 돌리면서 지역 간의 분화를 시키면서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정치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 저 법사위 넘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계류시키면서 다시 보완하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도대체 절대로 반대 안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얘기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저희가 통합 이슈가 없다고 저희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질까요? 저는 압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정말로 엄청나게 국정이 안정되고 코스피는 5천이 갈 정도로 경제도 반등하고 정말 외교적인 협상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멋있는 협상들을 해나가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미 대통령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대통령 지지율만 갖고도 이번 지방선거 충분히 승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을 처음 제기한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전 충남만 반대하고 있는 것도 그게 선거를 생각해서 정략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사실 정말로 지방이 살아야 한다. 수도권 1극 체제를 이제는 극복해야 된다는 정말로 큰 결단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저희도 욕 많이 먹어요. 지방선거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합 이슈가 아예 없었던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회 언제 또 오겠냐. 중앙정부가 20조? 20조는 그만두고 우리가 2조, 3조라도 원래 정해져 있는 거 이상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좋은 기회이고 정말로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하는 거지 선거와 정략을 위해서 원래 내뱉었던 이야기들도 그냥 뒤집고 사실 어제 너무나 좋은 기회였죠. 대통령과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오찬 자리도 내팽개치고 아직도 내란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 안 끝났나? 내란 그걸 다 겪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이 대통령에 대한 음해로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이런 방향을 잡는다는 게 그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는 그런 거 다 조금 지나 보내시고 정말로 지역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거에 자신 있고 하면 뭐 이거 아니어도 이길 수 있다며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대계입니다. 한 지역의 문제로 시작을 했지만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랑을 하고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유 있게 법사위 가 있는 거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게 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정말로 이 부분을 처음부터 고민을 하시자니까요. 아니 그런데 왜 이거를 10분 만에 통과시키냐는 거죠. 이 중차대한 일을 그리고 이거는 또 생활 권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두 지역이 통합을 해서 시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대전이 갖고 있는 장점은 장점대로 더 살리고 충남이 갖고 있는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서 예를 들면 이게 시너지가 나야 한다고요. 효과가 높아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는 문화나 여기 대학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저 충남의 저 서부권으로 가면요. 의료원조차 제대로 쓸만한 데가 없습니다. 뇌와 심장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런 쪽에 의료시설을 보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전에는 문화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저 시골 쪽으로 가보면 문화회관 너무 낡았거나 제대로 공연을 좋은 팀이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이게 통합을 하는데 재정적인 추계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장기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자신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거 천천히 가게 해달라니까요.
이거를 왜 이렇게 급하게 가냐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로드맵으로 이제 보신다면 이번에 이 속도를 내지 않으면 7월 달에 이제 통합특별시 출범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의 방법으로 어떻게 제시를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예. 지금 딱 두 가지입니다. 징세권 다 중앙정부가 걷어가는 걸 지방에서 일부 걷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중앙이 갖고 있는 큰 권한들, 예를 들면 교육감을 뽑는 그 권한이라든지 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료나 문화 같은 경우가 500억 이상 넘어가는 이러한 시설들을 짓는데 중앙정부에서 500억 이상 넘어가면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예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병원은 경제성으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문화 같은 경우는 경제성을 따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면제를 좀 해서 지방에 통합된 시장이 권한을 주면 알아서 시의회에서 판단해서 여기 하나 집시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짓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조세와 권한인데 두 가지 권한이 제일 핵심인데 이거에 대해서 거의 지금 민주당이 낸 안에는 해주겠다는 게 없어요. 권한은 할 수 있다고 해놨고 예. 이 징세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또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아예 손도 안 댄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 지방선거에는 통합시장을 뽑는 것은 통합특별시장 뽑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민주당이 겁니까? 이 부분만 오케이를 하면요. 예.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재정 지원에 대해서 저도 계속 아까도 뭐 긴 시간 지금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번에 같이 법제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저희 충청 당내에 있는 충청특위라고 있거든요. 충청특위 내에서나 뭐 어저께 뭐 대정부 질문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민들을 대변해서 우리 정부와 그런 논의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속도감 있게 부분을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저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 근데 다만 지금 통합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2월 안에 이걸 정리를 못하면 뭐 이번 뭐 선거 때 한다는 거는 뭐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러면 뭐 앞으로 그냥 요원해지는 거잖아요. 4년 지나고 뭐 4년 이후에는 또 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번처럼 초반에는 국민의힘에서 이 시도지사가 먼저 제안하고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당이 전체적으로 사실 동의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다시 4년 후에 오겠냐. 당연히 저는 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이번에는 어쨌든 행안위에서 통과한 이 통합투표법은 본회의를 통과를 시키고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하면 너무나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장의원님,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설계가 제대로 안 되고 엉터리 돼 있는데 집 짓는데 힘 모아달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엉터리를 그러면 보세요. 호남이라는 게 대우 경북을 왜 합니까? 자, 그러면 대전 충남만 지금 핫바지라서 안 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조세권을 그렇게 거기는 그 지역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 조세 부분은 자, 그러면 그냥 얼마 달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장의원님. 우리나라는 환급이든 장의원님. 조세 체계가 자, 굉장히 복잡하기 자, 때문에 장의원님, 그러니까 그거 그냥 특별법으로 가는 특별법에 거예요. 이거 몇 프로 주세요라고 해서 끝나는 자, 그런 법 그러니까 같았으면 특별법으로 가는 저희가 거예요. 이번에 했죠. 자, 이게 그러면- 세무행정이라는 게 국가재정권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중앙정부의 조세 체계는 또 존중하고 혹시나 그중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들을 오히려 침해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도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국가 중앙정부는 계속 튼튼하게 가야 뭐가 되는 다른 거잖아요. 지역에 가는 걸 침해가 뭐가 한다는 거죠? 저희가 아까 교부세 말씀을 하셨는데 교부세율을 조정하거나 개정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하게 되면 지방 교부세율이라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교부세가 얼마입니까 1년에? 아마 제가 액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않지만 60조밖에 안 돼요. 그거를 나눠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게 60조 밖에 안 특별법에서 되는데. 저희만 많이 주자라고 하면 결국은 다른 데 가는 게 줄어듭니다. 지금 60조밖에 안 되니까 이 60조 쓰기에도 바빠야 아니, 그러니까 남는 게 예를 없어요. 들면 60조가 모든 지역에 나눠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법에서 대전 충남만 뭐 한 7조, 8조 더 주세요라고 하면 그럼 다른 지역 거를 뺏어서 누가- 줘야 되는 형태가 되는 아닙니다. 거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그래서 모르고 사실은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아니, 통합교부세 장의원님 지금- 명목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장 의원님 정확하게 아십시오. 지금 60조 가지고 하는데도 부족해요. 지금 여기에서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안은 뭐냐? 대전과 충남에 있는 법인들이 장사를 해서 법인세를 내는 거,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이 세금을 내는 거에
50%든 40%든 지역으로 넘겨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다른 지역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법인세랑 교부세랑 지방 소비세랑 국가 보조금이랑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내려주면 다 교부하니까 교부세라고 이게 혼동하셔서 얘기하셔서 그런데 아니, 세법상으로는 다 다릅니다. 아니, 그거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아이고, 된다는 게 제 말씀. 지금 답답한 이게 얘기가 너무 복잡한 말씀 드릴 것 지금 같아요. 법인세를 걷든 부가세를 걷든 국가는 세수를 다 내국세로 다 함께 뭉치잖아요. 네. 뭉친 금액이 340조 아닙니까? 아, 근데- 그중에서 19.2%를 교부세로 해서 60여 정도를 행안부에서 쭉 나눠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돈은 그냥 놓으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법인세나 우리 지역에 두고 땅을 팔거나 건물을 팔아서 나오는 양도세 같은 경우를 지역에다가 일정 부분을 넘겨달라는 건데 그게 다른 지역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네,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벌써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보수, 진보 정치 갈등을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동시에 10명 중 7명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인데요. 갈등의 강도는 높지만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놓고 여야, 찬반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순 있지만 지역의 발전을 꿈꾸는 방향은 같을 겁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행정통합특별법이 서로 다른 주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필요해 보입니다. 함께한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